안녕하세요. 윤활이 이동익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무통, 분만을 금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산모들의 반발에 정말 화들짝 놀란 겁니다. 정부가.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나 이제 의료 정책에 대해서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결국에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냥 세금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 다 쥐어짜다가 결국에 안 되면 환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는 건데 이제 국민들이 혜택을 줄임을 당하기 시작하면 이제 알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 내막을. 이게 지금 의료 개혁이나 뭐 필수 의료 패키지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그래요. 의료 기술 평가 근거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를 예고하자. 이러면 누가 아이를 낳냐면 맘카페 등이 격분했고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원하면 비급여로 적용 가능하다고 이제 재검토를 하는 거죠. 화들짝 놀랬다 이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임산부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환자가 원하는 경우 무통주사를 맞았더라도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제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함께 맞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페인버스터에 대한 의료기술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제왕절개를 했을 때 제왕절개를 끝나고 너무 아프니까 이제 무통주사에 페인버스터라고 추가적인 국소 마취를 시행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평가를 했더니 과학적인 이제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같이 쓰지 못하게 금지를 하거나 무통주사를 맞은 경우에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게 결국에는 이 얘기예요. 뭐 논란의 여지 있겠지만 제가 의사로서 얘기하면 혼합 진료 금지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그 급여 혜택을 받고 싶으면 비급여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 이 얘기랑 약간 결이 비슷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통주사를 맞을 때는 나는 조금 더 그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 페인버스터를 쓰겠다. 그럼 네 돈 내고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비급여도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겠다. 만약에 무통주사 플러스 페인버스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제왕절개를 급여치료해서 1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싸리 1000만 원 내고 해라. 병원에서 원하는 대로 완전 비급여로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대장내시경을 예를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대장내시경 하는데 나는 수면 마취를 하고 싶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돈 내고도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수면 마취하고 싶다? 그러면 완전 비급여로 공 하나 붙여서 해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나는 제왕절개 했는데 장기들이 유착하는 게 싫으니까 유착 방지제를 쓰고 싶어요. 안 된다. 나 내 돈 내고 싶어요. 아예 안 돼. 그거 하려면 제왕절개 자체를 완전 비급여로 해서 공 하나 더 붙여서 1000만 원 내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안 주겠다는 얘기야. 예, 의료급여를 내가 건강보험에 계속 냈지만 비급여를 하나라도 내가 붙이고 싶으면 아예 완전 비급여로 그 행위 자체를 수술 자체나 시술 자체를 완전히 비급여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 정책의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필수 의료 패키지 혼합 진료 금지라는 얘기가 막 반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막을 모르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의사들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홀딱 해가지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믿는 도끼에 제발을 찍히게 될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로 어떻게 보면 몰래죠. 아무도 모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추진을 행정 예고했는데 이제 뉴스에 막상 뜨니까 난리가 나서 바로 됐죠. 이 얘기 어디 있었죠? 작년에 인공 눈물에 대해서 급여를 빼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나서 다시 철수했죠. 이게 한두 번에 이렇게 철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철수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간 보다가 철수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민들도 좀 아셔라. 무작정 의사들만 욕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 국가에서 의사를 쥐어짜다 의사들이 하루에 100명, 200명씩 단내 날 때까지 돈을 이제 저수가에 대응해서 곱하기 100, 곱하기 200을 때려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갈아서 돈을 버니까 혼합진료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건 환자들이 싫어할 텐데 하지만 그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근데 막상 혼합진료를 혜택을 줄어드니까 그 내막을 환자들이 체험을 하려고 하니까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얘네들 장난 아니야.
그게 이제 실제 내막이다. 의료계약에. 뭐 의사들이 욕할 수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알아보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게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무섭냐. 오늘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제왕절개 하는데 무통주사를 금지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거짓말같이 나왔던 게 한국일보에서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미수 2차관을 단독 인터뷰했죠. 엄청 긴 내용인데 결국엔 저는 무슨 보건복지부에서 돈 주고 산 줄 알았어, 이 기사를. 보통 이제 돈 주고 인터뷰를 살 수 있죠. 그러면 대대적으로 실어줍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박미수 차관이 정말 우리나라 저출생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 내막이 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센스 있게 무통분만 금지 이걸 같이 띄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건복지부 2차관이 아마 엄청 열냈을 겁니다. 그 실무진한테. 왜 오늘 기사 나는 내 기사 나는데 이런 기사를 띄우게 하는 거야 도대체. 하루 있다 띄우던가. 난리 났겠죠. 오늘 실무진들. 아마 엄청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 기사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결국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저격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개인적으로 악감정은 없어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해서 계속 피해나갈 수 없을 거다. 본인이 추진했던 이 10년 전 자기가 추진했던 정책의 업보를 받아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않고 이렇게 이빨 터는 걸로 지금 빠져나가는 기사가 정말 한국일보에서도 검증 없이 내는 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이다. 이거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나라 산부인과 다 망하고 있어요. 분만 다 망하고 있지.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 탓 아니라고 2012년도에 그 핵심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 오늘 인터뷰를 나온 거예요. 내 잘못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의대 증원을 하면서 의료 개혁도 역시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죠. 10년 있다 보세요. 지금 10년까지도 필요 없어. 지금 3, 4개월 만에 바로 폭삭망했는데 자기 탓 아니라고 지금 떳떳하게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죠. 어떤 인터뷰인지 좀 보죠. 결국에는 지금 저출생의 1년의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야? 47조를 쓰는 나라에서 고작 무통주사 돈 아깝다고 금지하는 나라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2차관, 분만 인프라는 필수,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말은 정말 좋죠. 네 돈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돈으로. 네 돈은 자기 돈 안 쓰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세금 갖다 다 뿌리면 돼. 근데 세금을 또 못 뿌리죠. 왜? 다 족족 망하니까 의사애들 세금으로 뿌리면 안 되니까 의사애들이 어차피 산부인과 세우면 망하니까 안 세우는 걸 이제 의대 증원 늘리면 될 거라고 지금 하는 거죠. 소송 리스크 다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진작에 했어야지. 말로만 이렇게 터는 거잖아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분만 인프라 붕괴의 본질은 저출생에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생으로 인해 분만 수요가 급감했고 의료 비용 증가 및 의료 수가 부족, 분만 병원 폐업 절차를 밟아왔다는 것이다. 수가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30년 넘게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 의사들과 맞아야 되는 박 장관은 일단 수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도 수가로 보상하며 산모가 없어 병원이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재정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보상제라는 이름으로 일부 어린이 병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통해 미용, 성형 등 비필수 의료 분야 의사 수요를 충분히 공급해 비필수 비용을 낮추고 상과 의사들의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말은 정말 기가 막혀요. 진작에 하지 그랬어요. 진작에 이미 다 망하고 산부인과 의사들 뭐 자살한 사람도 많고 한데 진짜 이거 좋다 이거예요. 의사들은 알고 있어. 의사들은 박민수 차관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안 좋냐?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지.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2012년도에 이 총대를 메고 실시한 정책이 있어요. 2024년이니까 12년 됐죠. 제왕절개 수술이 포괄수까지로 묶이면서 분만병원이 몰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포괄수까지라는 것은 의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특정 질병에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이랬어요. 박민수 차관이. 잘못된 분석이다. 제왕절개 수술 시 산모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수술, 시술이나 검사 등이 필요하면 정부의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괄수가제가 원흉이라면 안과도 진작 망했을 것이다. 백내장 수술도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제가 안과죠. 자,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질문이 끝났어. 그러니까 한국일보도 기자도 인터뷰를 하려면 전문 지식을 알고 해야 돼. 이렇게 적당히
지금 세 줄이거든요. 이 아부리 터는 거에 적당히 넘어가면 면죄부를 주고, 이럴 거면 왜 인터뷰하냐 이거예요. 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 지금 팩트를 봐야 돼요. 산부인과 병원, 분만병원 싹 다 망했죠. 거의 다 망했어요. 앞으로 더 망할 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망한 거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원인은 뭘까? 그럼 원인을 뒤져야지. 포괄수가제 강력한 원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애기 낳으면 얼마 냈냐 이거예요. 나보면 알 거야. 나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아무도 안 나니까 모르는 거야. 저출산이잖아요. 나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제왕절개 해도 100만 원일 거고, 안 해도 100만 원일 거고, 그게 비급여 특실 이용해야 100만 원 나올 거예요. 특실 이용 안 하면 100만 원도 안 나와요. 예.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왜? 개, 애새끼 낳으면 몇백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왜? 좋다 이거예요. 지금, 적정 수가가 그렇게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송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사보험. 의사가 들어야 되는 사보험. 100만 원씩 받아서 곱하기 3하면 300만 원일 텐데, 그 300만 원 안에 만약에 의료사고가 터졌다. 터지면 안 되지. 저도 애 셋이라 그랬잖아요. 터지면 안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하게 터질 수 있어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덕 배상해야 돼요. 실제로 매덕. 그러면 300만 원짜리 총액이 300만 원이고 환자가 내는 게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제왕절개나 분만이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겠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보상한다?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 10년이 넘도록 방치한 다음에 이제 와서 쌀라쌀라 이빨 턴다? 그래서 결국 다 말아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한 게, 이 사람이 그러면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한 그 로직이 뭐냐? 야, 안과도 포괄수까지 했는데 안과 안 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로직이냐 이거예요.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내가 누굴 폭행해서 죽였다고 누가 이제 들어왔는데,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방어 논리가 아니다고. 내가 걔 때린 건 맞는데, 걔가 죽은 이유는 내가 때려서가 아니야. 왜? 그 시기에 내가 다른 애를 같이 때렸거든. 근데 걔는 안 죽었어. 이게 내가 폭행을 해서 얘를 죽인 거에 대해서 면피하는 로직이에요. 내가 걔를 때려서 죽이지 않았다는 게 그 근거를 대서, 과학적 근거를 댄다는 게 고작 다른 애를 동시에 때렸는데 걔는 안 죽었어. 이겁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때렸는데 같이 안 죽었거든? 그래서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로직을 하는데, 한국일보에서는 전혀 거기서, 아니, 딴소리 하지 말고, 산부인과 얘기하는데 왜 안과를 끌고 들어가냐 이거지. 안과는 제가 잠깐 얘기하면, 환자들이 니즈가 있는 거야, 이제. 뭐가 니즈가 있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출생 수가 줄어들고, 그런 것도 산부인과는 영향도 있었겠지만, 안과는 비급여 시장이 큰 거지. 나는 노안을 수술 받고 싶다. 여기서 노안 비급여 공격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공격하셔도 됩니다. 안과 의사를 많이 해먹었다?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제가 대학 교수일 때 한창 그게 붐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다 이제 그런 시장도 끝난 거고. 그러니까 안과도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지. 어쩔 수 없어. 예. 그래서 내막은 그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전 공무원은 아니지만 의사들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실책을 하면 과오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받거나 다룰 게 진짜 많아요. 지금 맥페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인데 그 약에 따라서 꼭 그 대체가 불가능한 약을 썼을 때 합병증에 대해서 의사가 책임을 지죠. 근데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아. 그냥 줄만 잘 서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산부인과 다 말아먹은 사람이 지금 의대 증원까지 해서 의료까지 싹 다 말아먹고 있는데 그게 내 책임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사람이 넘버 3 정도, 2에서 3 정도로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나온 얘기가 저출산 나라에서 무통분만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같이 나온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동한다? 아니야. 난 뉴스만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지.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47조 저출산의 예산을 부으면서 고작 무통분만, 1년에 몇 명 낳지도 않는 거, 출생률 0.6명인데, 그거 아끼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장난하냐고. 의료 광고에 100억씩 쓰면서, 의대 증원한다고 1조씩 쓰면서, 이거 아깝다고.
시추 하나 뚫는데 1,000억씩은 안 아깝고, 우리나라 국민들 저출생으로 이제 국가 존립 위기에 다는데 무통주사는 아깝다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시작이야. 대장 내시경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수면 마취 걸면 공 하나 붙게 될 겁니다. 혼합진료 금지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참 안타까운 현실이야. 이거는 매일매일 다뤄도 매일 다룰 수도 있어. 예. 저도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왜? 옛날에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눈 감고 사는 거지. 근데 이제 유튜버라는 걸 하다 보니 이제 노이즈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노이즈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외면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일 처리하는 게 정말 너무 그지같이 일 처리하니까 눈에 띄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왁 달려드니까 바로 보건복지에서 후퇴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과학적 근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던지는 거야. 막 던져서 몰래 조용히 넘어가면 통과가 되는 거고, 왁 하고 반발이 일어나면 후퇴하고. 이게 지금 의료 정책의 실상이다. 감언이설로 다 푼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일 거다. 어떻게 될지는 눈에 보이는 의사들이 아둥바둥 하고 있지만, 대중들 막 박수치고 있잖아요. 이 내막을 나중에 봐라. 어떻게 될지. 내막은 이전에 많이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결국에는 다 그 똥오줌 국민들이 같이 뒤집어 쓸 거다. 의사 욕해도 뭐 소용없다. 다음에는 이런 어쨌든 무슨 떡밥을 많이 안 던져주면 좋겠네요. 무슨 떡밥 천국도 아니고. 아무튼 다음에 또 뵙죠.